있을까요? 환율은 왜 오를까요? 환율은 하나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니 달러에 비해서 원화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국력을 반영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트럼프 이빨이 그만큼 세졌다. 영향력이 커졌다. 처음 관세 전쟁을 막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연합해서 물리칠 거로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이고 설마 저렇게까지 지랄연병하겠어 했는데 각계격파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캐나다부터 바로 옆에 있는 캐나다부터 멕시코 조져버리고 그러면서 각계격파를 하다 보니까 오씨 이러다가 당하겠네 할 때 깨갱 했던 게 일본이잖아요. 아이고 형님 5,500달러 줄게 5,500원 그냥 현금으로 확 쏴고 그렇게 하면서 돼서 지금 국력의 차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럴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투자해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지고 있어라.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에 투자해라 뭐 이런 표현이었던 것도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환율 변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산가가 아닌 이상 답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자산가들이 아닌 이상은 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떻게 접목해가지고 네. 도움이 될 만한 건 없을까요? 우리는 뭐 좋은 게 달러 그러니까 테더로 트레이딩 하지 않아요? 선물 거래할 때? 네. 그렇죠. 그거는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장점이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 자산을 달러 자산으로 보유하는 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좀 유리하다 하는데 우리는 달러 모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하는 게 그래서 괜찮다 할 수 있겠죠. 혹시 오시기로 하신 분이 있는데 아직 안 왔다. 제가 그분 올 때까지 기다려 줄게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없죠? 없을 거라고 알고 있고. 어쨌든 오늘은 월요일 목요일 시스템 데이예요. 시스템 데이인데 아까 우리 연예사님 오시면서 왜 이렇게 썰렁이 목요일 날 하이레벨들이 다 해야 되는 나는 하이레벨이 아닐 때 프로모션이 끝나서 못 간 거고요. 다음번에는 저도 비즈니스 타고 가려고. 아무튼 잘 오시고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아니 준옥 사장님이야 뭐 아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2시간 동안 뭘 해드릴까를 고민을 며칠 했는데 차트 기초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 차트 기초는 이미 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다 아시는 상황일 거고 그럼 차라리 궁금한 걸 좀 해결해드리면 어떨까? 이게 이제 강사마다 다 스타일들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고야 차트를 이용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고야가 알려주는 신호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게 지금 어떤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는지를 해석하는 그 해석의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게 문제인데 가격 변동이라든지 시그널 변동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준값은 1시간 본 기준이죠. 1시간 본 기준이에요. 1시간 본 기준인데 그러면 1시간짜리를만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단 말이죠. 긴 호흡에서 상승과 하락, 특히 고점 저점을 얘기하는 3주 차트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죠. 지금 3주 차트 기준으로 보면 저점이 오버슈팅 나왔어요. 저 어젯밤에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매수를 걸었는데 더 내려간죠. 더 내려갔어요. 3주 차트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아까 녹화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PC 버전에서의 이 그림하고 핸드폰에서 보는 그림이 좀 다른 측면이 있어가지고 알람 어플에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여드릴 수가 없게 됐는데
지금은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고 잠깐만 좀 볼까요? 그래도 한번 볼게요. 스마트폰에 알람 어플에서 3주 차트 열으신 분들 계세요? 열어보시면 파란색 예측선의 끝부분이 이 그 스마트폰에서는 좀 더 내려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보여요? 좀 더 내려와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격이 살짝 보이는데 스마트폰에서는 여기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선에. 그런 차이점들을 좀 보시고 어떤 거를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사소한 것까지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조금 그 차이도 모니터링 하시면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무튼 2시간 동안 1시간,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이렇게 2시간 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해드린 시간으로 가져볼까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야 차트를 이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왜 고야 차트를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 그래서 뭘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뭐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자꾸 망각한다니까. 제가 화두로 던지는 건 부자되자라는, 부자되자. 단순히 트레이딩 수익을 내서 돈 벌자가 아니고, 돈 벌자하고 부자되자하고 같은 뜻으로 보이지만 다르다는 거죠. 수익을 내는 거하고 부자의 삶을 사는 것과는 다른 얘기인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즉 돈을 벌기 위해서 고야 차트 활용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고야 차트가 아니고 다른 걸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잘못된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저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저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상관없다. 돈 벌어라. 작년 여름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쯤 여름 초입에 의장님께서 야 니네 SNS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이 매체가 많잖아요. 활용해. 유튜브도 하고 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유명한 유튜버들 있죠. 코인 유튜버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인 유튜버 누가 있어요? 트레이딩 잘하는. 라시. 또 인범TV. 계속 얘기해 보세요. 네? 문창훈 작가는 트레이더는 아니죠. 트레이더 중에서 유명한 트레이더들 있잖아요. 가장 유명한 게 매영남. 또 네,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P&L 깐 거 보셨어요? 못 가죠. P&L 까서 본 적 있냐고. P&L이 뭔지 아세요? 수익률, 실제 수익률. 그거를 까서 까발린 적이 있어요. 까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전체 시드에서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어떻게 돈 벌어요? 유튜브로 돈 번다니까. 레퍼럴도 레퍼럴이지만 유튜브로 돈 번다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주업으로 하는 거지. 우리는 트레이딩을 주로 하는 거고. 다르잖아요. 자, 부자 되자고 그랬어요. 방법은 그러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의장님이 해라고 해가지고 작년 여름 되기 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의장님. 네. 그러면 그때는 의장님 강의하는 것도 다 올렸어요. 막 모든 강의를 막 녹화해서 다 올렸었는데 나중에 한두 달쯤 지나서 그래도 의장님 강의는 좀 내리는 게 어때요? 해갖고 의장님 강의는 다 내리고 또 이제 그 외부 행사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컨벤션이나 이런 거 할 때 외부 초청 강사들 강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올렸었는데 연락 와요. 바로 저작권 때문에 그러니까 내려주세요. 그리고 오태민 교수님 강의라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강의를 저희가 올렸다가 그러니까 올라오면 바로 보셔야 돼. 좀 지나면 못 봐요.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어쨌든 아직은 제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3,000명 겨우 넘었어요. 그런데 작년 초에 아까 말씀하신 문창훈 작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그분 제 기억에 그때 4,000명이 좀 넘었어요. 문창훈 작가 구독자 수가. 그런데 지난 여름 행사 때 하는 얘기가 몇 명 지금 넘었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제가 요새는 문창훈 작가 거를 잘 못 듣는데 10만 명이 넘었어요. 1년 반 만에. 그러면 문창훈 작가는 이제 어떻게 해요? 유튜브로 소득이 생기는 걸로 뭐 해요? 리플 모으기를 한다고. 그렇게 해서 부자 반열에 가는 도구로 쓰자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 트레이딩을 하든 또 뭐가 있어요? 우리는 마케팅을 하든 또 레퍼럴. 그런데 지금 현재 셋 중에 가장 작은 게 뭘까요? 트레이딩 못해요 그렇게? 레퍼럴이 제일 작아요. 레퍼럴이 제일 작은데 앞으로 레퍼럴이 제일 커질 것이다 라는 얘기고, 또 회사가 제공하는 이 차트대로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차트로 매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끼리 싸워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2년 전에 의장님 배웠을 때 의장님한테 질문드린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차트 보고 트레이딩 하면 저는 반대 매매해야지 돈 따겠네요. 그랬더니 의장님이 아니요 우리는 1% 전 세계 트레이더들 1%까지만 모집할 거고 더 이상 모집 안 할 거야. 그 말씀을 하셨는데 1%가 아니고 0.5%도 안 돼. 네. 지금 엊그저께 부찬실장 강의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글로벌 지금 그러니까 EX로 알고 있는 EX 멤버 수가 4만 명 넘었대요. 4만 명. 그러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 트레이딩 하는 인구가 몇 명이에요? 800만 명. 1600만, 1800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제 중복된 숫자들이 있죠. 중복된 숫자들 또 특히 계좌 개설만 해놓고 그러니까 거래소에 계좌만 터놓고 실제로 매매 안 하는 휴면 계좌들도 좀 있고 할 텐데 어쨌든 중복된 거 빼고 이래저래 뺀다고 하더라도 활발하게 하는 사람 한 500만 원 안 될까요? 3분의 1 잡고 500만에 1%면 5만이에요. 국내에서도 아직 멀었다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소득원 세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하시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는 가장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법. 하실래요? 알려드리면? 네. 이건 무조건 이겨. 10억 있으면 1% 하루에 1,000만 원씩만. 안 그래요? 맞아요. 안 어려워. 10억 갖고 아니야. 10억 갖고 하루 10억 갖고 한 달에 3천만 원. 그러면 어렵겠어요?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 쓰실 분. 안 좋네. 딱 좋잖아요. 제 머릿속에는 그게 있다니까. 10억에 3천이면 아 됐어 하는 그런 기준. 그러니까 10억이 있는데 막 애를 쓰면서 무슨 알람이 왔니 안 왔니 따질 필요가 뭐 있냐고. 안 그래요? 그래서 실력의 최고봉은 뭐다? 시드다. 시드. 실력의 최고봉은 시드다. 제가 여기 아까 매수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 떨어졌어. 그러면 어머 내가 산 것보다 더 내려갔네. 이거 싸졌다 하면 더 사면 되잖아. 근데 돈이 없네. 시드가 없어서 못 되잖아요. 근데 왜 시드가 없을까? 아니 왜 우리는 자꾸 물릴까? 여러분 자꾸 물리죠? 왜 물려요? 시드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시드가 적어서 그래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 진입을 했는데 더 내려갔어. 내가 산 거보다 싸졌잖아요. 그럼 더 살 수 있지. 그게 물린 거예요? 그걸 전문용어로 분할 매수. 분할 매수했다 그러지. 물타기가 아니야. 분할 매수.
응? 물타기는 내가 당했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계획되지 않고. 분할 매수는 만약에 진입했어. 더 떨어져? 그러면 얼마? 제가 여기서 추가 매수 안 한 이유는 더 떨어져 10% 떨어져야 살 거야. 그랬더니 조금 내려오다가 올라가더라고. 안 샀어요. 아침에 눈 딱 떴더니 쫙 내려가 있는데 에이 더 떨어져야지 안 사.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지 부자 되는 거를 잊지 마시고 부자 되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두 번째 시드가 최고의 실력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하냐면 시드가 적으니까 이제 기술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거 집중하는 거예요.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시드가 적으니까 레버리지 쓰는 거고 수익 많이 내야죠. 100만 원 갖고 한 달에 1000만 원 벌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다리 찢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도 차트 얘기는 해야 되겠죠? 네. 차트 한번 봅시다. 자, 순서대로 보시면 어저께 어떤 분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루틴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냐 하면 맨 처음에 뭐예요? 하루 루틴. 차트 트레이딩과 관련돼서 하루 루틴. 첫 번째. 네, 텔레그램 브리핑. 그렇죠. 브리핑 올라오는 거 보잖아요. 읽으셨어요? 오늘 아침 브리핑? 오늘 아침 누가 했어요? 김프로님이 하셨어요. 아까 요 앞에서 주차하고 있을 때 만났는데 김프로님 거는 많이 몇 글자 안 돼요. 맞아요? 몇 글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성의가 없다. 천만에요. 그 몇 글자를 쓰기 위해서 2시간 고민한다고. 그래서 2시간의 고민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요. 저는. 왜 이렇게 썼을까? 오늘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은? 네? 주의인데 방향은 반등 가능성이 높다였잖아요. 안 그래? 네. 그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잡았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요만큼 반등하는 거 수익 내려면 그때가 5시 새벽 5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4시 5시 4시 5시였어. 맞아요. 5시 제가 눈 딱 떴을 때 어쨌든 첫 번째가 브리핑.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도미넌스죠. 그죠? 도미넌스 볼게요. 도미넌스는 뭐예요? 점유율, 시장의 점유율 혹은 시장의 분위기. 특히 다른 거래소나 이런 데서도 정보를 제공해요.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면 고야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냐고. 모든 걸 스티브 잡스가 모든 거를 다 만들었어요? 아니라니까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합쳐놓은 거라고. MP3 있었죠. MP3 종주국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요. MP3 기술, 원천 기술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고. 그거가 디자인이 달라서 애플사에서 히트를 쳤던 게 여기 동전 주머니에 들어가는 사이즈. 애플에서 만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터치 스크린이 있는 MP3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이 있었고 인터넷이 연결되고 그걸 합쳐놨더니 스마트폰이 된 거죠. 터치 스크린 기술도요. 대한민국 기술이 훨씬 좋았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속이 터져갖고 죽을 뻔했는데 그 화면 움직이고 영화에서 보시는 거 있죠. 이렇게 마이너리티 리포트나 뭐 이런 SF 영화에서 막 손으로 탁 움직여 탁 던지면 화면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그 기능이 됐었다고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애플의 시장 점유율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 기술이 사라진 거죠. 안타까운 거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장 잘 만들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 아세요? 그것도 무려 30년 전에? 환장해요. 저는 그때 386 컴퓨터 때거든요.
386 컴퓨터를 갖고 저렇게 할 수 있다면 486, 586 나왔을 때, 즉 펜티엄으로 넘어가면서는 훨씬 좋아졌겠다 그랬는데 그 기술이 죽었어요. 그거를 저는 공부를 주로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 하는, 책 읽는 걸 정말 싫어해.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중학교 2학년 때 뭐 했다고요? 수학 포기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 포기하고. 에이,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서 공부하고 담 쌓았는데, 그래도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TV를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특히 다큐멘터리 그런 걸 많이 봤었는데, 그때도 제 기억에 대학교 다닐 때인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 텔레비전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 그 요새 말로 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그램 그게 쫙 나왔는데, 고속도로를 가는데 옆에 이제 촬영하는 차가 같이 갈 거 아니에요. 촬영하는 차가 옆에 차를 촬영을 하는데, 그 차에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 고속도로에서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데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책 보고 있어요. 불 켜놓고. 책을 봐야 되니까 불을 켜잖아요. 불을 켜니까 실내가 보이니까 그 차에 운전자가 없는 게 보이지. 촬영을 해갖고 쫙 따라가. 이미 있었다고, 30년 전에. 그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영화 백투더퓨처 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야. 그런 기술들이 지금 사장되는,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아무튼 뭐 물론 복잡한 게 있어요. 사고 났을 때 차 제조사의 책임으로 할 거냐, 운전자의 책임으로 할 거냐, 이게 좀 복잡하긴 해요. 미국에서도 요번에 불법 유턴한 차 딱지 떼려고 갔더니 무인 자동차였고 딱지 못 뗀다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회사에, 웨이모인가 하는 회사에다가 통보해주고 말았다, 이런 기사를 읽은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법적인 부분, 사고가 났을 때 누구 책임으로 할 거냐 뭐 하는 것들 때문에 조금 논의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다, EX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건데, 회사가 찾아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회사가 찾아낸,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LS라는 시그널, long, short.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고야 라인, 또 하나는 스마트 라인. 요 세 가지 회사가 찾아낸 거. 뭘 갖고 찾아냈어요? 2016년부터 쌓아온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쭉 분석해서 롱, 숏, 그리고 고야 라인, 스마트 라인을 찾아냈다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활용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건데, 어쨌든 자, 도미넌스는 다른 회사들에서 공포 탐욕 지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0. 플러스 마이너스 100점,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100에 가까워지면 어떤 상태? 공포 상태. 플러스 100에 가까워지면 탐욕 상태. 그러니까 시장이 과열됐냐 냉각됐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막 투매 현상이 나오잖아요. 공포에 질리면 투매 현상이 나온다니까. 며칠 전에 이우영 아이오 강의 들으신 분, 이우영 아이가 지난번 그 폭락 때, 요번 10월달 폭락 말고요, 그 이전 폭락 때, 10월달 폭락이라고 그랬나, 어쨌든 라이브로 그 유튜브 방송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실시간 트레이딩 하면서 라이브 방송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 방송을 보면서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저점이라고 매수 걸어놨는데, 그게 깨지고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트레이딩 생중계 하는 애들조차도 팔아치우더라는 거야. 쫄아가지고 공포에 질려서. 그런데 그때가 저점 매수 기회라는 거죠. 그때가. 우리한테는 뭐가 나왔어요? 어떤 시그널이 떴는지 아세요? 6.4가 떴다고. 6.4가. 6.4는 좀 이따가 스코어 차트 할 때, 6.4는 어떤 의미예요? 매수세나 매도세 둘 중에 하나가 사라졌다는 의미거든. 폭락이 나온 다음에 6.4가 떴다 그러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이 되고, 폭등이 나온 다음에 6.4가 뜨면 더 이상 못 올라간다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매수세가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도세가 사라진 거 여기는 매수세가 사라진 거. 거꾸로 얘기했다. 거꾸로 얘기했어요. 여기는 매수세가 사라져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고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매도세가 사라져서 더 이제부터 올라가는 거고 그게 그러니까 매수 매도 거래 상대방은 둘밖에 없으니까 그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진 게 6.4인데 그런 걸로 신호를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편안하게 더 안 떨어지겠네 하고 진입하면 되는데 그 신호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 친구들은 투매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 고야 도미넌스는 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0 사이에 있을 때가 횡보 구간. 가장 힘든 게 롱숏을 알려주지 횡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제일 힘들지 않아요? 그죠? 그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해보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쉬면 계속 쉬어. 횡보 때도 쉬고 상승 때도 쉬고 하락 때는 더 쉬고. 쉬기 시작하면 그런데 따라가면 횡보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을 해요. 그래도 계속 따라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크게 나오는 때가 있잖아. 좀 이따가 차트 보면서 더 말씀드릴게요. 오후에도 계속 들으실 분 1시, 2시 거 다. 왜냐면 연결해서 해드릴까 싶어서 따로따로 잘라서 안 하고. 자, 도미넌스는 그래서 시장 분위기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어때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5시간째 상승 쪽으로 올라오고 있죠. 자, 이 상승 하락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거래량이죠. 거래량인데 거래량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자, 이걸 보세요. 투매가 나올 때 거래량 많아요, 적어요? 많죠. 폭등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아요. 그러면 상승 때만 거래량이 많다, 하락 때는 거래량이 없다. 이 말이 안 돼요. 자,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매수 매도 창이 있고 왼쪽에 가격 수량이 있죠. 가격과 수량, 가격과 수량. 이게 주문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죠? 주문을 넣어놨어요. 이거를 예약 매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꼭 굳이 예약이란 말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주문 넣었어요. 주문을 넣었는데 주문을 넣자마자 체결돼요? 안 되죠. 언제 체결돼요? 누군가가 내가 주문 넣은 거하고 같은 반대 주문이 들어올 때. 그죠? 자, 그래서 까만 박스가 왔다 갔다 해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건 여기도 왔다 갔다 하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건 주문이 들어왔다 취소되고 들어왔다 취소되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쪽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건 수량이잖아, 수량. 위아래로 가격이고 지금 까만 박스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잘 보세요. 까만 박스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저 까만 박스가 의미하는 건 뭐냐? 체결됐다는 뜻이에요. 체결이 되는데 위쪽 파란색이 있는 쪽으로 가서 체결되는 경우가 있고 아래쪽 분홍색 빨간색 쪽으로 내려와서 체결되는 경우가 있죠. 그거를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위쪽으로 체결되는 건 뭐냐면 매수해서 체결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밑으로 체결되는 건 매도해서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만 많다가 되는 게 아니고 매도해서 거래량이 많은지 매수해서 거래량이 많은지를 보셔야 된다. 그게 바로 힘겨루기다. 힘겨루기. 매수세가 센지 매도세가 센지. 그러면 대표님 그러면 중간에 죄송합니다. 우리 EX 차트 밑에 보면 투표 있잖아요. 어떤 거? 트레이딩 뷰. 네. 거기도 거래량 지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뭐 파란색 지표가 있고 거래량. 그건 다른 문제예요. 네. 자, 여기 트레이딩 뷰에서 요 밑에 거래량 있죠. 네네. 요 거래량이 캔들 색깔하고 똑같이 칠해놓은 것 뿐이에요. 캔들이 양봉이면 얘 같은 양봉 색깔로, 음봉이면 음봉 색깔로 칠해놓은 것 뿐이에요. 이거는. 자, 어쨌든 그래서 체결이 되는데
건너뛰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해요. 보면 제가 코인 트레이딩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2020년, 21년 그때도 트레이딩을 그러니까 주식 투자, 주식 트레이딩은 한 20여 년 전에 해봤던 거예요. 20년, 2003년도니까 22년 전이네요. 그때 한 10개월 정도 전업을 했었는데 아유 못하겠어. 도박 기질이 있어야지. 저처럼 쫄아갖고 쓰리고도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튼 근데 EX는 고야가 알려주니까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돼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한다가 아니고 맞죠? 네. 그럼 연습 많이 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돼요. 어쨌든 이렇게 될 때 그게 여기 지금 이 차트에 반영되는 게 여기에 반영되는 게 매수세가 세서 올라가는지 매도세가 세서 내려가는지 그거하고 연관돼 있다. 연결. 심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도미넌스 이거 볼 때 그러니까 종목 하나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장 전체 분위기 파악하는 거잖아요.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죠. 그래서 오늘 반등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켓 도미넌스 총 볼륨 제가 강의할 때 총 볼륨 한 번씩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라갔을 때 얘 얼마까지 갔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4조 넘었었어요. 4조 달러 가는 거지. 4조 달러가 넘었었다고. 그러다가 지금은 3조 1000억 달러니까 거의 25% 가까이 빠진 거잖아요. 거래 물량이. 그만큼 흥분됐을 때에 비하면 냉각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약간 위축되어 있다. 물론 더 내려갈 수 있죠. 더 내려간 건 어디까지 보셨어요? 기억나시는 숫자. 올 초에 2조 6천억 달러까지 갔었어요. 이게. 자, 그리고 도미넌스에서 이제 이 마켓 도미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요? 마켓 도미넌스에서는 테더 도미넌스, 그죠? 테더의 방향. 자, 테더가 몇 시간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5시간째 테더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죠. 이건 뭐예요? 내 계정에 테더가 아니고 코인이 들어와 있다. 테더는 나갔다. 테더는 줄었다. 코인이 들어왔다. 그 코인으로 샀다는 얘기죠. 코인 사. 그런데 지금 얼마예요? 도미넌스가? 여기 5.89죠.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높은지 낮은지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높은지 낮은지. 왜 모르시냐면 모니터링을 꽤 꾸준히 안 해오셔서 그런 거예요. 왜 지금만 보는 거지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는 모르니까. 그런데 한참 좋았을 때는 테더 도미넌스 4 막 이랬다고요. 기억나세요? 네.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래서 아무리 고야가 정보를 좋은 롱숏 포인트 알려줘도 그 파도가 어떤 파도인지는 경험해봐야지 안다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6개월 만에 그만두고 가실 분. 근데 왜 3,000달러였어? 앞뒤가 안 맞잖아요. 6개월 만에 그만두고 가실 거 아니면 왜 3,000달러를 했냐고요. 죄송해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맞습니다. 6개월 만에 부자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검증해보고 그때 가서 늘리겠다고? 검증 다 했다니까 선배들이. 자, 그리고 비트 도미넌스, 비트 점유율 어때요? 오르고 있어요? 내리고 있어요?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더는? 내리고 있습니다. 모르겠다 이거. 헷갈린다. 하향으로 보여요? 반등으로 보여요? 상승으로 보여요? 어떤 것 같아요? 많이 헷갈리네. 그죠? 치고 올라가 주면 땡큐인데 하다가 요놈이 마음에 안 드네. 마지막에 이렇게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이렇게들 보시고 또 탑10 어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섹타별로 어찌 보면 섹타별로 확인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게 테더 도미넌스다 기억하시고 이 고야 시그널 차트까지만 있었을 때는 차트를 막 여러 종목을 막 보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요 라인 차트가 들어오고 나서는 되게 편해졌죠. 편하지 않으세요? 뭐 몰라 뭘 얼마나 한다고 뭐 그걸 알고 말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여주는 게 예전에 5개 필요 없고 3개로 줄였는데 스마트 시그널이 추가됐어요. 3,000달러 하시는 분들도 스마트 시그널에 LL이 몇 개 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게 오픈을 해줬다고. 그죠? 좋죠. 자, 그러면 이 3가지가 의미하는 걸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아까 회사가 찾아낸 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L과 S 시그널. 그죠? 두 번째가 고야 라인, 세 번째가 스마트 라인이라고. 근데 고야 라인과 스마트 라인의 방향은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는 뭐만 나와요? L과 S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 지금 보이는 라인 차트에는 롱과 숏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롱, 숏이 몇 개가 표시가 되냐면 3개가 표시가 돼. RSI에 롱, 숏이 있고 프리미엄 차트에 롱, 숏이 있고 스마트 차트에 롱, 숏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정리하면 이 3개가 딱 떨어지지. 그죠? 그래서 RSI 롱, 숏 그거는 말 그대로 LS로만 표시되고 프리미엄 차트의 롱, 숏은 L1, 2, 3, S1, 2, 3로 나오고 그 다음에 스마트 차트의 롱, 숏은 LL, SS 이해가 되시죠? 헷갈리지 말라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 게 스마트 차트의 LS가 하나 더 있다는 거지. 좀 이따가 설명 까먹으면 질문하셔.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나올 거냐? 변화가 시작될 때. 자, 구상무님이 설명할 때 그래요. 세력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 5분 안에 우리한테 알려주겠다. 세력들이 먼저 이동을 시작하면 우리는 따라간다. 세력들을 우리가 끌고 가지 않는다.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변화가 시작된 게 확인이 되면 우리는 따라간다. 2등 전략이 2등 전략. 그래서 지금 어때요? 보시면 RSI하고 스마트하고 같이 올랐죠? 같이 올라갔어요? 아직 프리미엄은 아직 더디게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지금 롱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응? 응? 들어가면 돼. 아니, 뭔 질문을 하면 정답을 맞추려고 그래. 정답이 어딨어? 계속 변하는데. 근데 요걸 분석해서 진입하는 걸로는 지금 진입 타이밍으로 잡기가 괜찮다. 왜? 스마트 차트하고 프리미엄 차트하고 비교를 해보면 스마트 차트가 시그널이 통상 몇 시간 빨리 뜨죠. 그럼 몇 시간 먼저 올라갔어. 올라갔다가 얘가 또 꼬꾸라질 수도 있죠. 당연히 프리미엄이 올라오기 전에. 네, 지금 분위기로 보면 좋아질 것 같다. 도미넌스가 그 얘기도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신호들이. 맞아요? 네. 아니 말고. 그리고 여기에 기타 많은 정보들이 있는 거 아세요? 이거 열어본 적 있으세요? 토끼띠 마냥 배운 것만 해. 다른 건 절대 안 눌러. 고장 안 난다니까요. 쫄아갖고 못 눌러 고장 날까봐. 그리고 뭐 세팅 값이 틀어지 않고 원래대로 못 돌릴까봐 한번 캐는 거 건드리지 마. 아이고 건드리지 마. 쫄지 마요. 괜찮아. 틀어지면 다시 해달라 그래. 그럼 되지. 옆에 조금 더 아는 사람한테. 그러면요. 방금 그 사이드 메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좀 이런 건 좀 자주 접하라는 얘기 아니고 있다고. 있다고. 그 중에 그렇죠. 그 중에 브리핑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대단히 신박했어요. 왜냐면 AI 브리핑인데 AI가 아침 9시, 저녁 9시 2번 브리핑을 해줘요. 시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는데
그게 여기는 AM이죠. 오늘 아침 9시가 넘었으니까 오늘 저녁 9시가 돼서 PM 건 오늘 건 나올 건데 오늘 아침 9시 20일 브리핑 열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뉴스 이렇게 시세에 영향을 미칠 뉴스들. 블랙록이 5억 2,300만 달러 유출 빠져나갔다는 거죠. 역대 최대로 빠져나갔대요. 그다음에 파생상품 레버리지 급증에 또 추가 위험 하락 위험이 있다. 하락 이번 주 노동 지표가 핵심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정말 많은 뉴스들 그거 여러분들이 다 검색 못 하잖아요. 얘가 필터링 해준다고 도움되는 것들.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마지막 거. 요걸 눌러보면 추천 종목이 나와요. 추천 종목. 자, 프리미엄 차트를 기준으로 한 추천 종목. 어느 종목이에요 이거? TIA라는 종목인데 시그널이 S3와 RSI 신호를 나타내고 있고 현재 가격이 있는데 고야 라인을 돌파했대요. 그래서 하락 가능성이 커 보인대. 하락 가능성이 커 보인데 무슨 의미예요? 숏 배팅 해라. 그리고 0.783961을 기준으로 그 위로 올라갈 경우 손절을 해라. 그럼 뭐예요 이거? 손절 라인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진입은 고야 라인에서 진입해서 들어가는데 숏으로 들어가는데 요거 넘으면 손절해라.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이것의 그 어떤 적중률 내지는 그건 해보세요. 제가 데이터는 안 그거 뽑아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안 뽑았다니까. 뭐 자꾸. 자, 또 보세요 이거. JTO 또 있죠. 이렇게 볼게요. 또 밑으로 내려가면 또 있어요. 또 내려가면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얘는 많으면 5종목. 매 시간 20분 되면 매시 20분 되면 떠요. 추천 종목이. 만약에 추천 종목이 없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추천 종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매 시간 20분마다. 지금은 10시 20분. 여기 01시잖아요. UTC 01시예요. UTC 01시가 우리 시간으로 10시야. UTC 0시. 그러니까 그리니치 천문대가 자정일 때 우리나라는 9시예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려. 우리나라 그래서 9시간 빠르다. 매 시간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 시세 예측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어떻다 하는 이제 코멘트가 달려요. 이게 AI가 분석해가지고 알려줘요. 한 달 동안은 이렇게 움직였고 24시간 동안에 이렇게 움직였고 뷰포인트는 뭐고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남을 때. 어젯밤 9시는 어땠냐? 이게 이제 어젯밤 9시 보이시죠? 어젯밤 9시는 이랬대요. 뉴스로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추천 이게 이제 오늘 아침 8시에 마지막 추천 종목들이죠. 이거는 이렇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게 다 니어, 사가, CATI, F1 이런 기능이 있어요. 여기 말고도 시장 상황 분석, 데이터 분석 이렇게. 야, 여러분들이 여기 청산 라인 같은 경우 보시면 레버리지 100 쓰는 사람들 많죠. 보이세요? 레버리지 100을 쓴다. 이거 생각해 보시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도 멍청하지 않은 이상은 전략이 있어요. 레버리지 100을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면 시드를 정말 눈곱만큼 넣어. 0.1%. 내가 가진 CD의 0.1%. 그리고 크로스 모드로 넣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한번 해봐. 그렇게 해갖고 한번 작살 나보면 알아요. 어느 쪽에 많아요? 포지션들이? 이쪽이 더 많아 보이지 않아요? 물량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다. 일주일 차트는 볼까요? 일주일 동안에는 이렇게 되네요. 일주일만. 청산 라인 확인하시고. 이 많아요. 그거 말고도 매매 일치도 있고 보조지표. 이제 이건 버블 차트 나오는데 RSI 기준으로 RSI 그 앞에서 라인 차트에서는 RSI 롱숏만 봤잖아요. 롱 개수 몇 개.
나머지는 숏 개수 이렇게. 그런데 지금 RSI 지표가 요 중간쯤 회색지대에 있다. 회색지대. 그거는 횡보 아직 상승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비트 올라오고 있고 여기 니어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러면 나머지도 따라서 올라오면서 상승 분위기로 가겠죠. 그런 것들. 만약에 얘네들이 전부 여 위에 있어요. 위에. 그럼 어떨까요? 흥분돼 갖고 와 오른다고 롱 진입할 거예요? 뒤져요 그때는.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았거든.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면 되고. 아무튼 자 여기 두 번째 탭에 리스트로 들어가면 이제 제가 굉장히 처음에 답답해 이게 하나 조금 여기 소팅하는 게 이건 이제 정렬이라고 하는데 정렬 여러분들이 홈쇼핑 그러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뭔가 주문을 할 때 보면 가격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신순 아니면 거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거래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하고 똑같아. 여기 보면 삼각형이 붙어 있는 것들은 그 기준을 바꿀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림 차순, 오름 차순이라고 그래요. 가나다로 줄을 세웠어요. 그래서 김씨부터 이렇게 세웠는데 야 뒤집어 그러면 누구 붙었어요? 맨 앞에? 황씨부터. 맞죠? 그게 이제 오름 차순이냐 내림 차순이냐 이렇게 우선순위가 그런 것처럼 바꿀 수 있다 하는 건데 여기도 이름순 정렬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그렇죠. 안 그리요? 뭘 그리죠? 아니, 그만큼 여러 가지 옵션 주면 좋죠. 아니, 안 써먹어 근데.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점수 기준으로 점수 높은 것부터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바꿔서 덩치 큰 놈부터 보여주니까 좀 편해요. 그래서 위에서 한 20종목 상위 20종목 메이저라고 부르는 20종목이 되겠죠. 그리고 맨 끝에 20종목 이건 뭐예요? 듣보잡 20종목. 그 다음에 요거를 중간쯤에 여기 요 중간쯤에다 갖다 놓으면 덩치가 중간급, 중간 체급에 있는 것들을 한 20종목 이렇게 해서 덩치 큰 놈, 중간 놈, 젤로, 핫바리 이렇게 좀 해가지고 경험들을 좀 해보세요. 그냥 회사가 얘기해 주니까 그냥 리플만 하는 분들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다양한 처음부터 리플에 집중하지 마시고 다양한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 나중에 마지막 선택으로 난 그냥 리플만 할게 이러실 수는 있지만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자 리스트 이 리스트 차트 볼 줄 모르시는 분 첫 번째 요 칼럼 현재 점수 변동 점수 요거는 스코어에 대한 얘기예요. 스코어 차트. 두 번째 프리미엄 시그널 변동 시그널은 프리미엄 차트. 여기 세 번째 스마트 골든 레드 이거는 스마트 차트. 그리고 시세 위치 트렌드 라인. 근데 트렌드 라인은 요새 많이 안 써서 그런데 시세 위치는 현재 가격이 현재 캔들의 위치가 현재 가격이 고야 라인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예요. 그 다음에 골든 레드는 아까 회사가 찾아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스마트 라인과 그렇죠. 스마트 라인과 고야 라인이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이제 데드라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데드 크로스 돼서 9시간 지났으니까 지금 현재 역배열 상태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개념적으로 크로스 되는 거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는 그 포인트. 그래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9시간 지났다, 8시간 지났다, 15시간 지났다고 하는 건 그 이후에 아직 골든 크로스가 안 나왔으니까 뭐예요? 역배열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자,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정배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드 크로스예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현재 상태는 비트 현재 상태 역배열 상태다. 비트의 현재 상태는 역배열 상태라고 부르지 지금 이거를 데드 크로스라고 부르면 안 된다. 데드 크로스는 언제 났어요? 9시간 전에.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용어를 헷갈리게 쓰면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개념 정리가 안 됐을 때 용어를 섞어서 쓰거든요. 개념 정리가 확실하면 용어를 정확히 쓰. 제가 건방 떨 때 영어학과 나온 애하고 컨택이 접속이라는 뜻도 있다고 웃겼어요. 접촉인데 접촉과 접속은 다르죠. 우긴 적이 있다고. 야, 이 새끼야, 확대해서 가면 접촉도 돼요. 접속도 된다고 막 우긴 적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무식한 짓이다. 또 제가 영어 고등학교 2학년 때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되는데 뭐더라? 프리랜서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옆에 가로 열고 닫고 독자 기고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게 동의어인지 알았어. 프리랜서 중에 한 분야가 글 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프리랜서는 뭐예요? 자유직이라는 뜻이지 고용직이 아니고 계약직. 요새는 다 프리랜서잖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비정규직. 그 얘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자. 제가 아까 LS 롱숏이 조금 헷갈린다고 하는 게 요거예요. 여기 LL이 아니고 그냥 L이 있어요. 그 다음에 S는 어쨌든. 그리고 여기에 L이 또 하나 있어. 보이시죠? 같은 L일까요? 다른 L일까요? 같아요? 달라요? 같다! 달라요. 다르다! 모른다! 하여튼 니 떠들어라. 나 관심 없다 씨. 처음 와서 모르는 거예요. 여기 프리미엄 시그널의 L은 RSI의 L이에요. RSI. 그래서 RSI의 L은 스마트 차트에도 똑같아요. 맞아요? 네. 스마트 차트 RSI에도 L은 똑같다고. 그러니까 표시 안 하는 거예요. 스마트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L은 뭐냐면 뭘까요?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이전 버전에서의 상승이었어요. 롱. 그런데 스마트 차트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신호가 너무 빨리 뜨니까 지속성이 좀 약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삼각형으로 만들어 놓고 L 해놓은 거고, LL은 화살표예요. 화살표. 화살표에 동글뱅이 딱 붙여가지고 깜빡깜빡 켜놓은 거예요. 그게 LL. 좀 이따 보시면서 좀 이따가 설명 드린다고 하고 맨날 잊어먹고 끝나 그냥.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덩치 큰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BNB 1시간 전에 LL 떴죠. 그죠? 4시간 전에 L 뜨고 요거 한번 열어볼까요? 어때요? 들어갈까요? 말까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또 역시 손 안 댄 사람들 마음대로 해봐 이 새끼야. 어차피 손 들어도 네 마음대로 할 거잖아 이 새끼야. 왜 손을 들어? 판단이 안 서서 그래요. 자, 한번 볼게요. 들어간다고 하시는 분들 이유. 왜 들어간다? LL이 떴다. 또? 그 전에 전주위로 예. 상승 그 캔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상승 캔들이 여러 개 있다. 네, 그 주위로.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주위로. 그 흐름이죠. 예. 상승 캔들이 여러 개 있으면 이제 하락 캔들 나오겠네. 자, 또 RSI가 L이다. RSI가 L이다. 근거를 찾자고요. 그냥 감으로 분위기 좋아, 캔들들 양봉 많아, 들어가자 이게 아니고 객관적인 숫자로 따지든지 아니면 시그널로 따지든지. 뭐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RSI에 롱 떠 있죠. 네. 롱 떠 있어요. 그리고 여기 LL 떠 있죠. 네. 좋아요. 또 고에라인 위로 올라왔죠. 네. 좋아요. 그럼 또 스마트. 여기서 여기까지 추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원래 추세 보고 뭐 어쩌고 시바진 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렇게 양봉이 여러 개 양옆으로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인 게 이게 뭐냐면
코인은 주식시장하고 다르게 아까 누가 흔든다고요? 세력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차트들이 나와요. 어젯밤에 혹시 어젯밤에 눈 뜨고 지켜보셨던 분들 중에서 어디로 갔니? 여기 아니야. 요 구간을 지켜보신 분. 이게 몇 시냐면 11시 반, 12시 곧 11시 반에서 12시 요 무렵이에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봤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고 1시간 아니 이거 15분 봉이에요. 15분 봉. 15분 전에 요 캔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꼬리 아래 꼬리가 길게. 이 양반 차트 공부 많이 했네. 근데 도움 안 되는 거. 보시면 몸통은 쬐깐한데 꼬리 길게 나왔죠. 이거 뭐예요?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올라가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캔들에서 어떻게 됐어요? 더 내려왔어. 더 내려왔다고. 쫙 말아 올렸는데 더 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 긴 꼬리를 뭉개고 내려와? 이제 내려갈 건가비요 했잖아. 말씀하신 것처럼 음봉이 계속 나왔으니까 내려간다고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대로. 더 올라갔어 사실은.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갔는데 그 다음 캔들이 어떻게 됐냐? 15분 봉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또 위아래로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몸통이 쬐까나.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올라가죠. 올라간다고. 그래서 올라갔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제발 감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캔들이 움직이는 게 오 롱이네. 그게 포모예요. 포모. 올라가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시세가 그 고야 라인보다 많이 올라가 버렸다.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이미 늦었는데 그때는 안 한다니까. 원칙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 원칙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시라고. 체크해서 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요 조건이 맞으면 진입할 거야. 써놓으시라고.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매번 다르지. 오늘은 1번 갖고 하고 내일은 2번 갖고 하고 모레는 5번으로 확 고민은. 그러니까 매번 휘둘리는 거예요. 원칙이 없으니까. 자, 정하자고요. 원칙을. 그거를 오늘은 과외 시간이니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어떤 걸로 할 거냐. 본인만의 매매 원칙이 나와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그러려면 본인만의 원칙이 나오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죠.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해봐야지 알지. 내 스타일도 본인 성향도 많이 해봐야지 알아요. 아이고 난 안 맞네. 이건 못 하겠네. 요게 나하고 맞네.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야 재밌고 자신감이 생겨요. 자, 어쨌든 스코어 차트부터 한번 뜯어봅시다. 그러면 자, 요거 1시간 봉 가지고 하는 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실전 얘기고 스코어 차트 비트코인 스코어 차트. 스코어 차트는 완벽해요? 틀릴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완벽한 건 없어요. 완벽한 건 없는데 3주 차트 의장님 강의하실 때마다 강조하는 3주 차트 90% 맞아. 자신 있으신 거지. 3주 차트. 근데 3주 차트도 계속 변한다. 아침에도 우리 잠깐 확인했다시피 변한다. 3주 차트로 가장 쉽게 활용하는 건 어떤 거예요? 고점 저점이에요. 그죠? 지금 비트의 저점은 어디를 얘기하고 있어요? 8만 달러 얘기하고 있죠. 고점은 11만 달러. 그죠? 올라가면 11만 달러, 밑으로 내려오면 8만 달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8만 달러, 예를 들어서 현물 매매를 한다 했을 때 8만 달러의 매수를 걸어놨어요. 근데 체결이 안 됐어.
그러더니 85,000달러 내려왔어. 이제 곧 체결되겠네? 기다렸더니 얘가 더 내려가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체크하시라고. 변화되는 걸. 기록하고 계시는 분. 역시. 잘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달라요. 계속 메모하고 하니까 시장의 흐름 안 놓치고 계속 하는 거죠. 우리나라 최고의 예언가가 누구예요? 토정 이지함. 맞아요? 토정 비결을 썼잖아. 예언가 아니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통계학이라는 사실 아세요? 통계. 그리고 관찰을 한 거를 이렇게 해석했던. 통계학이 많죠. 관상도 통계학이에요. 관상. 어떻게 왕이 될 상인가? 누구인가? 비웃는 자가. 자, 꾸준히 따라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코어 차트 메모하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부자 되려고 하는 도구잖아요. 부자 되려고 하는 도구인데 도구를 충분히 활용을 안 하시면 부자 되는 게 더뎌지겠죠. 활용하시면 돼요. 저점 고점 활용하셔서 하시고 아까 6.4 말씀드렸잖아요. 6.4가 많이 나오는 여보세요? 6.4가 많이 나오는 종목이 있어요. 뭘까요? 여기 보면 삐쭉삐쭉하죠 이게. 보이세요? 삐 죽었다가 삐 죽었다가 여기 삐 6.4 보이세요? 점수 6.4 삐 사망했잖아요. 삐 6.4 여기도 삐 6.4 이거 차트가 좀 희한하잖아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또 그래서 같은 얘기를 또 하면 재미가 없긴 한데 생각해보세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은 수요 공급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은 같은 가격, 같은 수량일 때 거래가 돼요. 맞죠? 그러면 사는 사람은 언제 사요? 파는 사람은 비쌀 때. 그런데 앞에 가장이라는 말을 넣어야 돼요. 제일 쌀 때, 제일 비쌀 때. 무슨 뜻이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안 내려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산다고. 그 가격에. 파는 사람은 더 이상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가격에 판다고요. 근데 그 둘이 같은 가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심리라고요. 심리.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심리. 그런데 사는 사람 매수 세력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면 매수세 매도하는 힘 매도세 이렇게 볼 때 여기 6.4가 나왔다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가 사라졌다. 매수세가 사라졌던 매도세가 사라졌다는 뜻인데 기준이 뭐냐? 기준이 어떤 놈이 뒤졌다고 하는데 기준이 뭐냐? 여기에서 6.4가 나왔어요. 현재 가격보다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현재 가격 요거 발표할 때 현재 가격이 여기 있었으니까 현재 가격보다 밑에 있는 거를 하방 6.4. 하방 6.4는 파란색 그러니까 파란색이 있는 쪽으로 당긴다고 보면 돼요. 가격을 파란색 빅데이터 분석한 이 가격이 빨간색 현재 가격을 당긴다. 그럼 아래쪽에서 당기니까 누가 죽었다고요? 사는 사람들이 뒤졌어. 그러니까 받쳐주는 힘이 없으니까 내려온다고 가격이. 매수세 실종. 그게 하방 6.4. 매도세 실종은 상방 6.4. 위에서 파는 힘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때요? 계속 올라가는 거지. 찍어 누르는 힘이 없으니까. 그게 상방 6.4. 알고리즘 상으로 보면 알고리즘 해석해드려요? 뭘로? 부상부님이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다양한 변수들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곱하고 더하고 빼고 나누고 뭐 퍼센트 연산하고 막 기타 등등을 했는데 결과가 6.4로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4는 개발할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발견한 거예요. 회사가. 이해가 돼요? 네. 회사가 찾아낸 것 중에 6.4도 일종의 그런 형태로 찾아낸 거다 보시면 됩니다. 자, 스코어 차트 활용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렇지 뭐. 질문 하나 네네. 드릴까요? 보시는 분들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게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그분은 3주 차트를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약간 중간 왼쪽 지점에 있는 거를 많이 본다라고 하던데, 중간 왼쪽? 예, 중간에서 약간 왼쪽, 예, 그쪽 부분을 많이 본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그 판단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분 얘기를 제가 직접 안 들어서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제가 딱 듣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 이게 얼마 차트예요? 3주 차트예요? 3주 차트는 3주 안에 벌어질 일에 대한 예측이죠. 그러면 실현되는 게 오늘 발표한 게 실현될 가능성하고 2주, 3주 전에 발표한 게 실현될 가능성하고 어떤 게 더 실현 가능성이 클까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실현 가능성으로 보면. 지금 당장 발표했다고 얘가 여기가 요까지 내려간다고 했어요? 했는데 여기서 요까지 바로 내려갈까? 아니면 요만큼 갔다가 여기 갈까? 그렇게 본다면. 근데 또 어떤 분은요, 네. 저점이 이제 3주 차트에서 두 개가 있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 하나는 왼쪽에 있고 네.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데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저점이 더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왼쪽에 있는 저점을 찍고 시간이 지나서 오른쪽에 있는 저점을 찍는다라고 보지 않고 네. 두 개가 저점이 있어도 이거는 어떤 게 먼저 실현될지는 모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도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스코어 차트는 해석의 영역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함해서 예측한 거잖아요. 예측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작전을 우리가 짰어요. 예를 들어볼까? 인천 상륙작전 작전을 짰어.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인천만 때려요? 원산도 같이 때려요? 원산을 먼저 때려요. 성동격서라 그래가지고 저쪽을 먼저 때려놓고 시끄럽게 해서 그쪽으로 시선 쏠리게 한 다음에 인천으로 들어오는 거거든. 그렇게 할 때 그 작전을 우리가 플랜을 짰는데, 작전을 오늘 할래, 내일 할래, 모레 할래는 모른다는 거지. 오늘 당장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야, 작전 노출됐어, 취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예전에 발표한 거는 이미 취소된 작전이야. 이거는 이제 실행하려고 하는 작전이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의 영역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취소된 작전은 그냥 흔적만 남아 있는 거 그렇죠. 수도 있고 또 뭐 지들이 모른다.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른다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3주의 저점 고점이 있어서 이제 3주 그 위에 상단의 3주 고점이 네. 현재 가격이 찍은 거예요. 그 경험담을 얘기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지난 7월 11일 날 네. 7.11 사태 네. 리플이 이제 2.6이 최고점이었는데 사실 더 위로 갔거든요. 네. 여기 차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도움을 좀 주신 분은 여기 차트에 없지만 그 이전에 그것이 실현이 되었었다라고 이제 자, 하셨거든요. 이제 리플 차트 3주 차트 보세요. 리플 3주 차트 저점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네. 맞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오버슈팅 나왔다고, 이거를. 오버슈팅 나왔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고점도 이럴 수 있다고. 여기에서 고점을 얘기했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밀어 올려서. 꼭 3주 차트에서 얘기하는 고점이 거기가 꼭지가 아니고, 저점이 바닥이 아니고 더 내려갈 수도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다고.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 항상. 근데 최근에 오버슈팅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최근에. 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프리미엄 차트 볼게요. 조금 일찍 끝내드리고 점심시간 충분히 드린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1시 회사 소개하고 2시 때 추가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 조금 늦게 오신 분 중에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오셨네. 처음 오신 분들은 1시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개념적으로 정리되는데 좀 도움 되실 거고. 자, 두 번째, 요 현재 점수, 변동 점수는 요새는 많이 안 써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가지고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2일 차트, 비트 2일 차트 한번 볼까요? 리더 비트 2일 차트를 보면 2일 차트에서 잘 모르겠죠. 붙어 다니니까. 약간 아래쪽에 있었는데, 파란색이 아래쪽에 있었는데 밑으로 얘기하는 데까지는 내려온 것 같고, 이제 같이 올라가니까 잘 모르겠죠. 2일 차트에서는. 2일 차트에서도 크로스가 되고 갭이 생기면 그때는 방향성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구상무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요 방향만 보라는 거예요. 방향. 추세. 구상무님. 그러니까 기울기. 가파르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조금씩 변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가파르게 올라가면 롱진입에서 당장 수익을 낼 수도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것보다는 그냥 프리미엄 차트나 그런 거 스마트 차트 활용하시는 게 더 편하시니까. 맨 처음에 회사가 개발을 할 때 스코어 차트로 데이터를 쌓아왔어요. 그러다가 여기 밑에 프리미엄 차트가 언제 나왔냐? RSI, 여기 제가 이걸 켜놔서 그러네요. 밑에 RSI 지표, RSI 지표가 나온 게 23년도 5월 달이었어요. 그리고 23년도 10월 달에 여기 프리미엄 차트 위에 캔들의 깜빡이는, 그때 당시에는 깜빡이는 신호가 아니고 숏은 노란색 그냥 딱 켜져 있고 롱은 초록색 이렇게 켜져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의장님이 야, 눈에 안 보여, 눈에 띄게 좀 깜빡깜빡 해봐 해갖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죠. 자,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방금 말씀드린 노란색이 지금은 빨간색 깜빡이로 바뀐 거예요. S1, 2, 3, S3, S2, S2, S1 이렇게. 그러면 하락 신호예요, 상승 신호예요? 하락 신호예요. 자, 올라간다는 신호는 L1, 2, 3예요. L1, 2, 3고 여기 보면 SBLB가 있어요. SBLB는 당시에 거래량이 좀 늘었다, 외부에서 매수세, 매도세가 들어왔다 하는 표시로 LBSB가 있어요. 그러니까 LBSB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신호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추세를 알려주는 건 아닌데, 그러면 추세는 S1, 2, 3, L1, 2, 3 똑같아요, 지금하고. 자, S1이 떴어요. 마지막으로. 맞죠? 맞아요?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하락인데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이런 일을 본 적 있어요, 최근에? 최근에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락 신호가 뜨고 고야라인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본 적 있냐고? 있어요? 없어요, 최근에는. 이게 언제 거냐면 작년 8월 23일 날 거예요. 프리미엄 차트도 업그레이드가 돼서 정확해졌다고. 최근에 이거 본 적 없어. 그런 거 나온 적 없다니까요. 그만큼 정교해졌다, 예전하고 달리. 프리미엄 차트까지만 보고 스마트 차트는 오후에 일단 2시에 좀 짚어볼게요. RSI 지수, RSI는 상대 강도 지수예요. 상대 강도. 상대방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매수, 매도. 그죠? 상대방은. 그래서 어느 쪽이 더 힘이 센지. 자, 그럴 때 초록색 웅덩이가 있다는 거는 내려가고 있죠. 초록색 웅덩이 때는 내려가요. 초록색 웅덩이 내려가. 그죠? 초록색 웅덩이 내려가. 그런데 이 차트 안에서 초록색은 상승을 얘기해요? 하락을 얘기해요? 상승을 얘기해요. 근데 왜 초록색 선이 하락으로 연결돼 있을까?
초록색 선은 하락이잖아요. 빨간색은 오히려 상승이고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제가 헷갈렸었어요. 도무지 RSI 신호가 안 맞는 거야. 저걸 어떻게 해석하지 하나 어떤 분 강의를 듣고 눈이 번쩍, 신봉사가 눈을 확 떴는데, 제가 신봉사 눈 뜬 얘기 좀 해드릴까요? 실제로 요즘에도 신봉사가 눈을 떠요. 백내장 수술해갖고 딱. 아니 그때 당시에 심청이가 백내장 치료제를 구해온 거야. 그래갖고 눈을 뜬 거야. 자, 초록색이 상승인데 왜 여기는 하락인데 초록색을 썼을까 봤더니, 하락 구간 중에 L이 딱 뜨면 하락이 멈추고 그때부터 상승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매도 우위에서 과매도로 넘어가서, 과매도면 이제 더 이상 못 내려간다. 아까 6.4가 언제 떠요? 과매도 과매수에서 뜨는 거야. 과매도 과매수니까 더 이상 못 내려가고 더 이상 못 올라가고 그때 딱 뜬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때 L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뜬다. 그래서 여기에서 잡으면, 롱 포지션 여기서 잡으면 돼요. 롱 잡아갖고 쭉 올라가서 수익 내면 돼. 그런데 여기에서 롱을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추세는, 깜빡이는 숏인 거예요. 역방향 매매가 돼버린다. 네? 해도 돼요. 저한테 와서 따지지만 마. 해도 되는데 저는 언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개폭락 나왔을 때, 정말 폭락 많이, 아까 6.4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폭락이 나왔을 때, 그때는 언제냐면 요 웅덩이가 어마어마하게 깊을 때. 또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해요. 보시면 요 한 달치예요. 한 달치.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달치. 한 달치인데 요 선으로 이렇게 가로줄을 보세요. 가로줄. 마우스를 갖다 놓을 테니까 가로줄 보세요. 가로줄이 가리키고 있는 지점들이 있죠. 이렇게 어디가 제일 깊냐? 여기. 그죠? 요때 요렇게까지 내려가면 이때는 매수해도 된다고. 물론 현물에서. 현물에서 매수 타이밍 이럴 때 잡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보면 안 보여요. 그게 보여요. 이게 여기가 최저점인지 아닌지. 그래서 늘렸다 줄였다 계속 강조해야 돼요. 늘렸다 줄였다 해보세요. 늘렸다 줄였다 해보시면, 여기 그동안에 내려갔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내려갔네. 그러면 더 이상 내려갈 힘이 없겠네 라고 해석되는 지점이 여기 있다고. 그 깊이의 정도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참조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매도세가 세거나, 그러니까 RSI 지수를 볼게요. 자, 트레이딩 뷰에서 여기 밑에가 RSI 지수예요. RSI. 원래는 RSI가 0에서 100점까지 숫자로 돼 있어요. 0에서 100. 그리고 중간이 50인데 50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뭐가 세졌을까요? 매도하는 힘이 세진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내려가서 40, 30을 넘어서는 순간 과매도라고 불러요. 내려갈 힘이 그만큼 약해지는 거죠. 더 이상 내려갈 힘이. 자,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잠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가서 잠수. 처음에 1, 2m는 그냥 내려가. 근데 3, 4m는, 5, 6m는 점점 힘들어지죠. 그것처럼 깊어지면 힘들어지는데, 그게 RSI에서는 숫자로 얘기를 한다면, 숫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회색 구간 점선이 3개 있는데 밑에 쪽 회색 구간 밑으로 내려오는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그널은 하락 시그널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현물 매수를 할 때 활용하시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천편일률로 그렇게 활용하지 마시고. 그러면 15분분 기준이 좀 가장 정확한가요? 15분 공식적으로 하지 마. 아니 그냥 이마 15분 보는 거 아니에요? 1시간 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15분이구나. 1시간. 딱! 1시간. 여기 저점 내려왔고, 여기 저점 내려왔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RSI 지수로 볼 때. 그런데 이 RSI에서 오늘 이상하네, 이 마이크가. RSI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무조건
바닥이라서 그때부터 무조건 올라간다? 올라가다가 더 내려오죠. 더 내려왔잖아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요걸 가공해 놓은 게 뭐다고요? 우리 RSI 지수가 그걸 가공해 놓은 거라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그것만, RSI 그 숫자만 있는 게 아니고, RSI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거기에다가 양념을 좀 더 했어. 맛있게. 그래갖고 만들어낸 거, 지표.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 달치만 보여주잖아요. 한 달치 보이니까, 한 달 중에서 젤로 깊이 내려갔다 그러면 현물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된다. 신호대로가 아니고, 그거는. 되셨어요? 네. 그렇게 활용하시고. 그러니까, 롱숏이 세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RSI 롱숏이 있고, 프리미엄 롱숏이 있고, 스마트 롱숏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 게 RSI. RSI가 젤로 빠르게 롱숏이 바뀌어요. 두 번째로 빠른 건 스마트 차트의 롱숏이 두 번째로 빨라요. 얘가 속도가. 그 다음에 프리미엄 차트의 롱숏이 젤로 느리죠. 1시간봉 기준으로 젤로 느리게 롱숏이 뜹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는 많이들 활용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회사가 알려낸 게 뭐가 있다고요? 깜빡이 신호하고 고야 라인. 고야 라인. 고야 라인의 기울기가 뭘 얘기해요? 추세를 얘기하는 추세, 방향. 고야 라인이 우하향하고 있다. 그러면 하락 중이고 우상향한다. 그러면 상승 중이고. 그럴 때 기울기도 보지만 깜빡이 신호하고 조합해서 보라. 깜빡이 신호하고 조합하는데 RSI까지 같이 조합하면 더 든든하겠죠. 맞아요? 타점 잡기가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하지 말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적으라고 하는 게 노트에다가 체크리스트. RSI 롱. 프리미엄 L2. 고야라인 기울기. 그 다음에 캔들의 위치는 고야라인 위. 롱을 잡는데 롱 포지션은 여기 L1이 떠서 롱을 잡는데 이 롱을 고야라인 밑에서 잡으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먹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래. 맞고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고야라인이 방음하고 이거는 경계선이잖아. 경계선. 돌파가 나오기도 하지만 부딪히고 떨어지고 지지받고 저항되고 이렇게. 그래서 돌파가 나오고 나면 위에 안착되는 거를 확인하고 진입하라고 말씀드리는 기준이 그거예요. 고야라인 롱 프리미엄 차트를 기준으로 고야라인의 매수 타입점으로 잡았다고 하면 고야라인 밑에서 올라가서 고야라인 만날 때가 아니고 위에서 올라갔다 내려와서 만날 때 만나는 건 둘 다 똑같이 고야라인을 만나요. 만나는데 밑에서 올라가면서 만나는 거하고 위에서 내려오면서 만나는 거하고 다르다고.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위에서 내려오는 속도가 빠르면 가속도가 세면 어떻게 돼요? 사소해도 세게 날라온 놈한테 맞으면 뒤지게 아파. 안 그래요? 어렸을 때 새총 만들라고 쏜다? 근데 맞으면 안 죽는 거 있어. 측백나무 열매. 측백나무 열매로 맞아본 적 있어요? 멍들어. 근데 돌려갖고 하면요. 죽어요. 작지만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돼요? 뚫릴 수 있다. 그래서 가파르게 내려올 때는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에 최근에 많이 활용하지 않는 게 요거예요. 요거 SR 버튼. SR 버튼 많이 보세요? SR이 뭐예요? 서포트, 레지스턴스. 지지선, 저항선이에요. 6개. 지난 한 달 동안 6개의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아내서 우리한테 가격으로 알려줘요. 그런데 지금 보면 1, 2, 3, 4, 5, 6 서포트 6개가 같은 가격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같은 가격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한 달 동안 가장 밑에까지 내려온 가격이다. 여기가. 지난 한 달 동안. 그럼 만약에 여기서 샀다. 저점 매수 잘했다. 박수 쳐줄 것 같죠? 더 밀고 내려가면. 제가 아까 아침에 못 잡았다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기를 찍었는데
저점인 거는 확인했어요. 근데 더 내려가면 그 뚫렸잖아요. 처음에는 여기였거든. 여기 요 꼬리 여기. 그러다가 더 내려간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는 제 기준에 안 맞아서 추가 매수는 안 했는데 어쨌든 SR 버튼을 보시면 아까 비트 지금 들어갈래요 말래요 롱으로 들어갈래요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스마트 라인하고 이 갭이 있어서 들어가겠다는 의견이 있었죠. 그쵸? 갭이 있을 때 들어가서 그게 수익 구간으로 이 정도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상승하면 어디까지 갈지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격들이 보여야 된다. 그게 익절가잖아. 손절가는 뭐예요? 만약에 요거 깨고 내려오면 나 팔아버릴 거야 하는 게 손절가. 익절 손절가는 그렇게 세팅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아무리 알려드려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연습하셔야 된다. 많이 해보셔야 된다고. 많이 해보시는 것보다 더 좋은 선생은 없어요. 그리고 해보지 않고서 실력이 늘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책 많이 읽고 눈으로 많이 보면 뭐예요? 매도 못하면 끝이지. 그래서 여기 서포트는 6개의 서포트가 있는데 지금 레지스턴스 서포트는 보셨고 레지스턴스 1번, 2번 나머지 4개는 어디 있을까요? 저 위에 있겠지. 저 위에 여기 있네. 그죠? 1번, 2번, 3, 4, 5, 6번 그죠? 그래서 올라가면 지금 레지스턴스 그러니까 1번 저항선 근처에 왔잖아요. 여기 바로 뚫을까요? 아니면 여기 맞고 내려왔다가 올라갈까요? 이제 보이지? 그럴 거잖아. 자,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력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뭐 하는 사람들이요? 개미들 털어먹는 사람들. 개미 털어먹는 사람들 세력. 자, 그러면 비유를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러 갔어요. 낚시를 하러 갔는데 미끼를 대충 써. 고기가 잡힐까요? 아니면 이 고기가 좋아할 만한 미끼를 써. 고기가 잘 잡힐까요? 어떤 거 해야지 고기가 잘 잡혀? 법수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유리 항아리처럼 생겨가지고 냇가에다가 딱 돌로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게 하고 그 속에다 뭐 넣어요? 된장, 돼지고기 이런 거 막 딱 넣어놓으면 고기들이 들어왔다가 못 나가고 잡히죠. 그럴 때 미끼를 어떤 거 쓰느냐에 따라서 고기를 잡냐 못 잡냐가 그러면 차트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차트가 여기서 아까 롱이라고 그래갖고 분위기 좋으니까 롱으로 쭉 가버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사. 못 사면 개미들 털어먹을 세력 입장에서 털어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개미들이 들어와야 털어먹지. 그러니까 보기 좋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보기 좋게 먹음직스럽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여러분들 다 수익 나게 찔끔찔끔 준다고. 찔끔찔끔 줘. 찔끔찔끔 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찔끔찔끔 수익이 나요. 그런데 개미는 언제 털어먹어? 어떻게 털어먹어? 크게 털어먹어. 크게. 한 번에. 찔끔찔끔 주고 크게 털어먹는다고. 그래서 차트대로 하면 당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차트 모양만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모양들이 나온다니까요. 아까 보여드렸잖아. 그래서 시그널대로 해야 된다고. 그럴 때 이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뚫어 내려왔다가 가는 게 이쁘게 만드는 거지. 이해가 되셨어요? 프리미엄 저 L1이잖아요 지금. 네. 많이 해보셨겠지만 저도 많이 여러 번 겪었거든요. L1 고 S 그다음에 또 L3도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까? 네. L1, S1은 낫또깨비 같은 놈들이요. 그래서 1시간 만에 뒤집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1시간 만에 뒤집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가 언제냐면 안 가르쳐주지. 가르쳐줘요. L1이 떴는데 그 신호가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프리미엄 차트의 L1, 2, 3, S1, 2, 3의 특징인데 뭐냐면 바로 확정이 돼요? 아니면 변동 시그널로 있다 확정이 돼요? 이해가 되시려나? 바로 그 얘기에서 힌트를 좀 얻으셔야 되는데 앞에서 리스트에서 볼게요. 요거까지만 설명드리고 점심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자, 지금 여기 변동 시그널 떴죠? 솔라나 변동 시그널 떴어요? 몇 시에 떴어요? 11시 1분에 떴어요. 그럼 얘가 지금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한번 볼게요. 있어요? 없어요? L2 변동 시그널이 있죠? 지금 마지막 캔들에 떠 있어요. 이 캔들이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죠? 얘는 12시 땡 쳐야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새로운 캔들이 나오죠. 12시 땡 치고 완성이 됐을 때 봤을 때 L2라는 조건이 유지가 되면 얘는 확정 시그널로 넘어가요. 자, 확정 시그널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S2가 뜨고 지금 12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12시가 됐을 때 이 조건이 맞다면 얘가 1이 넘어오고 L2로 바뀌고 여기가 1H로 바뀌어요. 1시간. 그런데 만약에 얘가 뜬 시간이 11시 57분에 떴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11시 57분에 떴어. 변동 시그널이. 그 3분 있다가 어떻게 돼요? 확정이 돼버리지. 확정이 됐는데 그 다음 시간에 다시 체크해 보니까 아까 확정된 게 아니고 그거 없어졌어. 이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 지금 이 L2가 떠 있는데 솔라나 L2가 떠 있는데 이 L2가 12시까지 지켜봤더니 조건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없어지는데 없어질 시간이 없이 뜨는 변동 시그널이 있을 수 있죠. 시간적으로 거의 알고리즘이 분석해서 유지를 할 건지 확정 시그널로 넘길 건지 없앨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시간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옛날에 S1 떴던 게 그런 신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지금은 그 조건이 안 맞아. 그런데 앞에 확정으로 못을 박았어. 이 회사는 시간이 지나서 과거 거를 안 지운다고요. 다른 회사들은 지워버려. 근데 이 회사 죄송해요. 다른 회사 비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다른 회사는 몰라. 이 회사는 안 지운다고 과거 데이터도. 보통 엔지니어들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틀린 걸 인정하기 싫어해요.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 회사는 신호가 틀렸어. 그러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아까 그거 지웠어야 되는데 지울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다시 이전 신호를 띄워주는 거예요. 여기 S2면 S2, S3면 S3. 이거 없는 걸로 지워주세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아침에 2열시 시작하기 전에 네네. 그 뭐 저기 보여주려 하다가 그게 바뀌었다 했잖아요. 사라졌다고.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인가요? 그거하고 좀 다르죠. 아 그래요? 그거하고 좀 다르고 스코어 차트의 모양새가 변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요건 시그널이니까 스코어 차트의 모양새는 해석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얘는 확정이냐 아니냐의 신호이기 때문에 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죠. 혹시 또 질문은 하지 마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일단 1시에 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